네, 한 주 동안 K리그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준 K리그 경기를 핫하고 독하게 분석해드립니다. 핫다리 이영표, 오늘도 설기현 감독 그리고 김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핫다리 이영표인데 이영표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어떻게 드디어 짐을 쌌나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드디어라고. 그렇게 뭐 진행이 매끄럽지는 않았죠 사실. 네, 오늘은 또 영표 형님이 2주 동안 자리를 비우셨는데 안 계시는 만큼 좀 자유로운 토크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그 전문 아나운서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진행이 부드러우세요. 괜찮으면 나중에 이제 복귀하셨을 때 영표 형님을 요 가운데 앉혀가지고 여기 CG 하나 이렇게 딱 한번 만들어주세요. 저희 그림 한번 보게. 영평도 좀 이렇게 분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가 분석해서 그 밤새도록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뭘 얘기하면은 결국 본인이 또 다 정리해가지고 본인이 한 것처럼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분석을 많이 안 해오시지만은 진행으로 커버한다. 그런 것 같아요. 경기를 아예 안 보는 것 같은데? 처음에 좀 보는 것 같아요. 경기를 안 보는 것 같아. 한 번씩 얘기하면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표정이. 근데 얼굴이 좀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주말에 좀 경기 좀 하느라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내가 축구하면서 또 수비를 또 봐본 적도 처음이라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관중석에서 봤는데 공 잡으시니까 주변에서 역주행! 저는 사실 그거만 안 하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훌륭한 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이제 볼 대주는 거에 되게 집중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K리그 경기 분석하기 전에 광주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파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선수 영입을 금지시켰는데 두 분이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징계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이 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다른 어떤 전술을 시도할 때는 사실 선수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구성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광주로서 내년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도 FA로 풀리는 선수들이 분명 있을 텐데 과연 그 선수들 다 잡을 수 있을지도 글쎄요. 정말 좀 어려운 시즌이 벌써부터 좀 예상이 되네요. 원래도 사실 약간 좀 잇몸으로 좀 이렇게 잘 꾸려서 하던 광주였는데 내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경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K리그1 29라운드 전북과 대전의 경기였습니다. 1대0으로 이제 전북이 승리를 했는데 두 분의 이번 경기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아쉬운 대전. 아쉬운 대전. 네. 리그 최고의 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또 괜찮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이루어졌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난 휴식기 동안 준비는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전북 조기 우승이 보인다. 두 경기 정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조기 우승 확정. 맞습니다. 지금 이제 9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제 승점 7점만 확보하면 자력 조기 우승인데 요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포획 감독이 이 전북을 만드는 거 보면 그 팀을 하나로 뭉쳐서 좋은 성과를 만드는 거 그리고 조기 우승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설기현 감독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전이 그 A매치 휴식기 동안 굉장히 준비를 잘 했는데 전북이 이제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이 공격 전술을 준비를 잘 해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기 시작해서 볼 수 있었던 건 후방 빌드업 작업이었거든요. 대전이 4-4-2 형태로 이제 미드블록에서 기다리는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포메이션은 4-3-3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가 나갈 때 이제 감보아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양쪽 사이드백 선수들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뒤쪽에 이제 3백이 이제 상대 대전의 투톱을 상대로 이제 빌드업을 시작을 하죠. 숫자적으로 우위가 있으니까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쉽게 측면을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측면에선 로테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또 상황이 막혔을 땐 반대로 또 전환을 시키면서 좀 여유 있게 경기 운영을 이끌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전북이 되게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강상윤, 박진섭이었는데 두 명이 없어도 네. 감보아가 있고
또 이영재 선수가 굉장히 또 최근에 또 빈자리를 잘 채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 경기 뛰는 주축 선수들이었는데 누가 들어와도 사실 경기력의 차이도 별로 없고 네. 그다음에 결과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영재 선수 때로는 저렇게 공간을 나가서 공격적인 역할도 해주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 또 이영재 선수는 또 뭐 국가대표로도 선발되기도 하고 뭐 언제든지 주축으로 나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성민 선수의 못지않은 어떤 그런 플레이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이제 1위를 계속 하는 게 엄청난 화력을 좀 뽐내는 이번 시즌인데 이번 경기에선 이제 어쨌든 뭐 한 골만 넣고 만족을 했습니다. 일단 득점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처럼 저렇게 압박을 당해도 이렇게 풀고 나올 수 있는 선수의 기술과 또 김영빈 센터백 선수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정도로 이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전이 찬스를 허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막아낸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또 잘 버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북의 득점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사실 뭐 대전이 지긴 했습니다만 수비를 뭐 못했다고 보기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건 투톱이기 때문에 상대가 백스리로 빌드업을 했을 때 대전의 윙포드 선수들이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를 막아놓고 그냥 위쪽에 있는 마사 선수와 유강윤 선수가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그 3백의 수비를 해갔던 거 결국 그 스트라이커로 나왔던 그 두 선수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이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70분을 뛰었고 공격 선수들인데 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스프린트 횟수도 수비로 내려왔다가 공격선에서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스프린트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격적인 이 역할을 부여받은 위치에서 저렇게 수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뭐라죠? 아니, 어제 경기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 선수. 그러니까 저런 이게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을 저렇게 넓은 범위를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엄청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격수의 능력으로도 볼 수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 굉장히 그 성과가 좋을 때 보면은 앞에서부터 정말 수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거기서 뺏어서 공격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분석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대전에 선발 나가는 선수들이 보면은 굉장히 앞에서 활동량이나 많이 뛸 수 있는 애들 또 나가는 이유가 그런 어떤 수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 어쨌든 이 앞선에서 굉장히 압박을 잘 해주고 네. 수비도 뭐 촘촘하게 해주면서 잘 버텼는데 딱 그 반칙 하나가 아쉬웠어요. 전북은 티아고하고 콤파뉴라는 이 정말 타점이 좋은 높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두 선수를 너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제 페널티 장면도 나왔고. 근데 사실 지금 크로스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패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미리 가서 붙어버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붙어서 싸워도 저는 충분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판단이, 선택이 좀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 티아고 선수가 있을 때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보면은 너무 그 선수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저렇게 맨투맨 붙어보면 저렇게 놓치는 순간이 있는데 좀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맨투맨으로 가더라도 다른 한 명이 여유를 둬가지고 놓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지역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위험 지역을 딱 지키고 있다가 정확하게 경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헤딩을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전략이 좀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박스 안에서의 전북 선수들 진짜 위협적인 것 같아요. 볼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상대 수비수를 떨구는 움직임 이후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헤딩을 항상 맞추니까. 근데 사실 크로스가 많이 안 올라온다든가 크로스 질이 안 좋으면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전북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이 사이드에 있어요. 심지어는 양쪽 풀백들까지 그렇죠. 김태환하고 김태환 이 선수도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정말 그 다음에 굉장히 질 좋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티아고나 저런 콤파니 선수들이 특히 올 시즌에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대전 입장에선 아쉬운 반칙이 나오면서 한 골이 이제 났잖아요. 근데 그럼 보통 전북이 이제 상대를 좀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역습을 하면서 이제 뭐 다득점을 하는 경기들이 이번 시즌에 꽤 있었는데 결국엔 그냥 어쨌든 한 골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백스리를 만들고 상대 투 스트라이커가 이제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분명 저는 이렇게 볼이 왔을 때 조금 더 전진해서 볼을 받았다고 하면 측면 윙포드 선수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숫자적으로 측면에서 우위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 앞쪽에 파이널 서드 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1대1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상황일 땐 빠르게 또 반대로 전환시켰을 때는 이제 반대쪽에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경기 운영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영표 형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1대0도 승점 3점이고 5대0도 승점 3점이다. 똑같아 지금. 느낌 맞죠? 갑자기 갑자기 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형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지금 우울해졌어요. 갑자기. 네. 똑같은 승점 3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북은 잘한 거고 반대로 대전은 아무리 수비를 잘했어도 한 골 먹히고 졌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공격이 좀 아쉬웠다. 대전이 사실 슈팅 숫자나 코너킥은 그러니까 공격적인 어떤 지표를 보면 훨씬 많아요.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마무리 득점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마무리 패스를 통한 결정을 짓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수비를 통해서 잘 자르고 그다음에 전북의 어떤 이런 수비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를 풀고 나가서 사실 이런 속도라든가 패스 연결, 그 다음에 이 유광현 선수의 정말 크로스 기가 막혔거든요. 이럴 때 이 전북 같은 이런 독보적인 팀을 꺾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슈팅에서의 마무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진 선수가 잡았을 때 전북의 그 수비 패턴은 사실 맨 수비거든요. 이랬을 때 주고 볼이 반대 갔을 때 지금 서진 선수가 주고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공간 사이 받아가지고 이제 풀고 나갔을 때 지금 보면은 뒤쪽에 서진 선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비어 있을 거니까 저런 거를 보고 넣어줄 수 있는. 지금 전북이 열렸지만 저 내려가는 속도, 그 다음에 저 박스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게 지금 전북의 어떻게 보면 강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그냥 무의미한 크로스보다는 연결이 되는 어떤 크로스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줘야지만 사실 실점을 자꾸 강팀도 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런 것들을 좀 못 살렸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 다음에 후반에 보면은 에란데스의 골대를 맞춘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봉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서진 선수 공간을 파고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갔는데 서진 선수의 완벽한 그 프리 헤더 찬스 그걸 또 이렇게 마무리 못하면서 승점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유광현 선수도 최근에 득점을 만들고 있고 그 주민규 선수도 있잖아요, 대전에는. 근데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량이 많고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유광현 선수가 조금 더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런 크로스 상황에서는 그 골 냄새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공격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주민규 선수가 또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상대가 어떤 팀과 또 어떤 게임 플랜을 짜느냐에 따라서 선수 기용을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도 될 수 있는데 잘 활용하는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주민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어떤 정지된 플레이, 키핑하고 연결해서 그게 사이드 나갔을 때 크로스 올리면 좋은 위치 선정으로 마무리하지만 유광현 선수나 마사 선수는 그런 어떤 공간이 생겨서 지금처럼 유광현 선수가 빠져나왔을 때 공이 들어왔을 때 크로스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상대 수비가 많이 업이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상대 수비가 좀 느리다 그러면 공간을 활용하는 저런 플레이를 잘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나가는 상황이면은 사이드에 좀 빠른 선수를 놓고 가운데 주민규 선수가 있을 때 일단 뺏었을 때 주민규 선수의 어떤 키핑 능력은 좋거든요. 줘서 우리 그 뒤에 있는 선수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격 패턴으로 또 공격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옵션을 잘 활용하게 되면 또 그게 좋은 어떤 방법들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전문가인데요? 네? 대전 전문가. 모든 팀을 상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전문가와 이 공격 축구의 그 다양성을 다 설명했는데요, 지금. 그런가? 너무 다 얘기 오픈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만약 영표형이 있었으면 중간에 자르거나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안 계셔서 그런가? 뭔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형이 뭔가 밀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영표형이 이렇게 들어왔던 게 좀 있었나? 난 너도 마음에 안 들고 싸움을 붙이자고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약간 좀 빨려 들었어요. 약간 설기현 감독의 3분 스피치 이런 느낌으로 네, 대전에 쫙쫙쫙쫙. 확실히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이 오늘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조합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자, 근데 대전이 뭐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지금 3위 자리도 간당간당한 지금 승점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데이터를 보니까 19라운드부터 매 경기 지금까지 지금 29라운드를 했는데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고 또 최근 10경기를 봤을 때 6경기를 멀티 실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점이 최근에 좀 많아진 듯한 느낌이고 결국은 한 골 넣고 그 한 골을 지켜내면서 승점을 따갈 수 있는 팀이 되려면 이 수비부터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이 사실 약팀하고 경기에서 승점을 잘 못 가져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또 최근 몇 달간 보면 연승이 없어요. 3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팀하고의 어떤 경기에서 승점을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연승을 함으로 인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후반부 가고 있으니까 대전은 과연 3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아닐 것인가. 최근에 저는 무서운 팀이 한 팀 있어요. 강원. 어. 지금 한두 경기만 이겼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진짜 한 3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팀 순위도 그렇고 그리고 포항도 체력적인 것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크게 변수가 없을 것 같은 팀이라서 이 두 팀이 좀 위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대전은 그래서 이번에 대구와의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위를 잡지 못하면 네. 사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 3위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저는 좀 밑에서 치고 올라와야 되는 이제 서울이라든가 울산이 지금 힘을 못 내고 있고 또 포항도 엄청 잘하다가 또 주춤하고 이게 패턴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대전이 잘 못할 때 이렇게 치고 올라온 팀들이 지금 계속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잘해서 3위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지금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강원이 올라오기에는 뭐 ACL도 있고 네, 맞아요. 저는 대전이 그래도 3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대전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팀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가 해라 3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그건 아니고 최근의 경기를 봤을 때 이번 대구 경기가 서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전 대 대구의 승부 예측. 대전 대 대구의 승부 예측. 또 갑자기 생각났어요. 또 갑자기 저는 그냥 쉽게 대전이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길 것 같다. 아니, 쉽게 아까 이기는 중요하다면서요. 쉽게 이기는 게 아니 쉽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뭐 순위를 봐도 대전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대전이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김재성 해설위원. 저는 동기부여 그냥 단순히 동기부여만 놓고 봤을 때 대전 선수도 분명 뭐 이겨서 빨리 올라가고 2위권을 또 이제 올라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대구 선수들이 그 간절함이 그보다는 앞설 것 같아서 저는 그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대구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걱정거리는 약팀에 좀 약하다고 하셨는데 대전의 다음 상대가 최하위 대구입니다. 근데 최근 3경기에 2승 1무예요. 그렇죠. 최근에 계속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 대전이고 대구는 또 득점을 최근에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경기에서도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또 공격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득점을 만드는 게 대전한테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대구는 대전까지 잡게 되면 진짜 그 신락 같은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거든요. 와, 우리가 조금만 더 이기면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이 생기는 순간 정말 또 안 보였던 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어떻게 좀 영패영 없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희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녹화 시간을 대폭 줄였다. 지금 우리 한 반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얘기할 건 다 하고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더 좀 자연스럽게 좋은 얘기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이 너무 깔끔하시고 저는 영평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확실히 차원이 다르네요. 확실히 차원이 다른 어떤 분석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달변 가신 줄 몰랐어요. 저요? 네. 저 지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진짜요? 네,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용표 선수한테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좀 패배한 이후로 마음의 아픔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이영표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부화가 내려오게 되면 이재성하고 김준규 선수가 이제 내려와서 미드필 역할을 해주고 이영재. 내가 뭐라 했어요? 이영재 더하기 김대성 하면 이재성이 될 것 같고. 이영재. 어제 너무 좀 무리를 했나? 집중이 안 되네.